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골든이 정상 탈환하며 맹위를 떨치다란 제목의 영국 오피셜 차트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K-POP 데모넌터스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전세계 걸그룹으론 24년 만에 1위에 오르며 미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주 전에는 영국의 빌보드라 불리는 오피셜 차트에서 싸이의 1위 이후 13년 만에 K-POP이 1위에 오르며 영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나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지난주에는 골든이 2위로 내려서면서 미국, 영국 동시 석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난 어제 다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골든이 2위에 오르며 명실상부 미국, 영국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여전히 1위에 있지만 1위 국가가 어제보단 줄었습니다. 어제 역주행 피크를 찍으며 63개국 1위를 찍더니 오늘은 34개국 1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2위로 내려왔고 다른 국가에서 순위가 한 단계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이제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싱어롱 극장 개봉이 준비되고 있어서 이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이 영화의 반등 요인은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2위로 내려왔지만 오늘 날짜 국권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영국 드라마 순위에서 웬즈데이 시즌2가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세계 순위에서도 웬즈데이 시즌2는 어제 87개국 1위에서 오늘 74개국 1위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드라마는 기대보다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웬즈데이 시즌2 한국 순위는 6위까지 내려가서 다음 주에는 순위권 밖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넷플릭스 계획처럼 웬즈데이 시즌2로 미드 역대 1위 만들기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짜 드라마 순위에서 K-드라마는 에스콰이어가 7위에 있지만 어제 새로운 에피소드를 방영하며 내일 순위에서는 상위권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며 웬즈데이 시즌2의 1위를 여러 나라에서 빼앗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K-POP 데모넌터스 골든 1위 소식을 알리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헌트릭스의 골든이 공식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K-POP 데모넌터스 열풍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걸그룹이 부른 강렬한 일렉트로 팝곡은 2주 전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금요일 채플로 안에 더 서브웨이에 밀려 1위를 놓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서브웨이가 2위로 떨어졌고 디스코라인과 티나시의 여름 인기곡 노 브로크 보이스는 상위 3위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두 아티스트 모두 자신의 커리어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2주 연속으로 골든과 함께 넷플릭스 인기 K-POP 데모넌터스의 다른 두 트랙인 소다팝과 유어 아이돌이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두 곡 모두 애니메이션 보이밴드 사자보이스의 곡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탑 40 안에 또 다른 K-POP 데모넌터스 트랙이 있는데 트와이스의 테이크다운이 12위를 차지해 영국에서 이 걸그룹의 역대 가장 높은 차트 성적을 기록한 싱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사운드 트랙 역사상 한 주 동안 영국 앨범 스트리밍 횟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며 공식 차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공식 컴필레이션 차트에서 8주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운드 트랙은 바비더 앨범이 세웠던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간 스트리밍 판매량은 18,631회로 2023년 바비의 최고 주간 판매량인 17,681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말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블랙핑크의 획기적인 공연을 앞두고 K-POP 걸그룹이 이 전설적인 장소에서 헤드라인 공연을 하는 첫 번째 공연, 이 4인조 컴백 싱글 점프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에 여전히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영화에 뛰어들었지만 예상을 깨고 극장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다른 레벨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매혹적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팬덤이 영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기쁩니다. 원래 45분 정도 더 길어야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몇 달 정도 늦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 보고 싶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줄 만큼 만족스러웠어요. 이 영화는 그들이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거의 되돌려 놓았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벌써 15번 이상 봤어요. 완전 최고예요. 야, 지금 K-POP 데모넌트 후속작 작업 중이고 3편도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악마와 싸우는 모습을 꼭 볼 수 있을 거야. 제 인생에서 애니에 이렇게 몰입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독특하고 단순한 스토리에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션 언니와 함께 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울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루미랑 진우랑 이 아이돌을 4번이나 다시 봤어요. 사자 보이즈들이 진짜였다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영화를 6번이나 다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37살이고 사운드 트랙에 몰입하고 있어요. 이 영화 정말 멋져요. 스토리, 노래, 음악, 싸움 장면, 그리고 느낌들이 정말 좋아요. 한 달 전쯤에 스포티파이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봤는데 소다파과 골든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죠. 그들은 말 그대로 현실에서 혼문을 놓고 싸우고 있다고요. 영상도 너무 좋아요. 영화도 정말 멋졌어요. 우리 애가 6살인데 소파에서 뛰어내려 소다팝에 맞춰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바탕으로 새 영화 드라마 2편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공개되고 2주 정도 지나서야 봤는데 바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영화도 너무 좋았고 플레이리스트에 노래도 다 들어있어요. K-POP 데모넌트스의 원래 결말이 훨씬 더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몇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최종 버전과 함께 가서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영화 전체가 정말 최고였어요. 허구의 그룹들이 실제 아티스트를 압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돌 어워드는 정말 미쳤어요. 좋아하는 그룹이 공연 도중에 해체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새로 나온 보이그룹은 날 것 그대로의 무대를 보여주다가 그 걸그룹이 재결합해서 보이그룹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멋진 곡을 내놓는 거죠. 그날 밤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내가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보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최고예요. 디즈니는 좀 더 발전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이거 진짜 최고야. 모든 노래가 다 너무 좋았어. 이 영화 때문에 미국 팝을 버리고 K-팝에 입문했다.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K-팝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꼭 블루 아이드 사무라이를 보세요. 액션씬이 너무 좋아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소니가 2021년에 넷플릭스와 맺은 거래로 이 영화로 겨우 2천만 달러의 수익만 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제 7살 딸아이가 이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속 1시간 30분 정도의 많은 추가 장면을 잘라냈으면서도 여전히 잘 흐르고 작동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미친 짓입니다. 이 영화는 제 감정을 자극하고 그냥 떠났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존경심밖에 없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정말 기대치가 가장 낮았는데 보고 나니 올해 최고의 영화 1위에 들었어요. 놀라운 캐릭터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미라입니다. 놀라운 스토리와 멋진 전투, 페이즈. 3부작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두 소녀를 차례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귀마를 이겼으니 새로운 빌런을 만들어내야겠죠. 음악적 재능을 가진 다른 그룹들이 있을 거라고, 시스가 제다이로 변한 것 같은 뭔가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K-팝을 피하고 있었어요. J-팝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K-팝 장르에 좀 더 빠져들게 됐어요. 조이에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여자친구 미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미라는 정말 최고예요. 사자보이즈 음악이 제 머릿속에서 제일 오래 맴돌아요. 걔네 노래 계속 따라 부르는데 진짜 죽겠어요. 걔네 노래 안 들으면 완전 넋이 나갔을 거예요. 스트레이키즈도 들어요. 솔직히 K-팝과 뮤지컬이라고 들어서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하게 몰입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이가 최고예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 영화는 기회를 줘야 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개념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골든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배 복근을 셔츠로 판매하는 건 너무 재밌어. 6살짜리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봐요. 노래 자체가 이미 강렬했거든요. 이 리믹스는 전혀 필요 없었어요. 25살 흑인 남성으로서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2살배기 딸아이와 함께 차 안에서 드롭을 기다리며 업업업 위아 고잉업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괜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K-팝 데모넌터스가 최고다.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골든이 새로운 레딧고인 것 같아요. K-팝 데모넌터스는 오펜하이머보다 더 나은 영화다. 넷플릭스와 소니가 이 영화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열정과 실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성된 작품이라는 점만 빼면 완전히 잊혀질 만한 쓰레기 같은 열정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에는 정말 엄청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디자이너, 작가, 프로듀서, 가수 성우들이 참여했고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넷플릭스 역대 영화 1위가 확실합니다. 일주일 만에 4위에서 2위로 엄청나게 상승했으니 거의 확실히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영화는 온갖 기대를 받을만 하니까요. 와, 드디어 그 퀄리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제 속편이 먼저 극장에 개봉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넷플릭스가 K-팝 데모넌터스의 저작권을 단독 소유하고 있고 소니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의 독점 배급할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장기 협력 계약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후속작의 극장 개봉 여부는 넷플릭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순간이에요. K-팝 팬으로서 마치 제가 좋아하는 그룹처럼 이 영화를 얼마나 응원하는지 보면 웃음이 나요. 노래 스트리밍하고 영화 다시 보고 기회만 되면 친구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봐요. 영화가 이뤄내는 모든 성취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최고예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레드 노티스를 쉽게 넘어설 거예요. 그 궤적을 보세요. K-팝 데모넌터스는 경쟁작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시청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광고도 전혀 없고 출연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내가 체육관에서 듣는 음악을 만든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2가 필요해.
화분으로 노는 호랑이의 8시간 ASMR 바로 이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사자보이즈를 좋아해요. 넷플릭스 제발 진우가 살아나는 후속편 만들어주세요. 노래는 벌써 20번이나 다 들었고 영화는 3번이나 봤어요. K-팝 데모넌터스는 제가 올해 본 영화 중 최고였어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헌트릭스야 사자보이즈 둘 다 좋아해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을만 합니다. 이 걸작을 선사해준 넷플릭스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콘서트도 훌륭했고요. 음악도 최고예요. 노래가 정말 대단해요. 넷플릭스 제발 극장에서 상영해주세요. 160km 떨어진 한인타운에 극장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운전해서 가서 캠핑할게요. 제발 극장에서 상영해주세요. 제발 K-팝 데모넌터스 2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보이밴드도 나와주세요. K-팝 데모넌터스 영화나 최소한 미니시리즈로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정말 멋져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리뷰를 쓰기 시작했을 때였죠. 우리는 따로 영화를 보고 나서야 이 영화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알게 됐어요. 유치하게 들리는 제목과 달리 이 영화는 복잡한 등장인물과 의미로 가득한 놀라운 줄거리를 자랑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K-팝이나 유머에 푹 빠진 적이 없지만 그게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챘어요.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깊이 빠져본 적도 없는데 친구가 이걸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응해주려고 했어요. 정말 잘 봤어요. 세일러문 시절 이후로 그렇게 크게 웃거나 낄낄거린 적이 없었는데 진짜 스토리가 최고의 놀라움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드디어 재밌고 중독성 있고 화려하게 애니메이션화되고 아름답게 캐리커처화되고 사악할 정도로 날카로운 K-팝 업계 해석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캐릭터 디자인, 스키도 없는 앨범, 유머, 호랑이 모자, 조이, 이모티콘, 팝콘 볶은, 맞아요, 팝콘 볶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진우를 선물해주신 영원한 봉사. 정말 훌륭한 영화예요.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고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부르셨고 영화 곳곳에 나오는 재밌는 장면들은 웃음을 자아내요.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영화예요. 웃음을 원하거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1000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요. 친구가 개봉했을 때 보라고 했을 때 말을 들어야 했었는데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영화 전체가 정말 멋졌어요. 스토리 전개도 좋고 노래도 좋았어요. 시리즈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실사 시리즈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벽한 캐스팅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선택한 사람은 곧 군복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K-팝 데모넌터스는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이며 오스카상을 받을 겁니다. 디즈니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래도 훌륭하고 가사도 훌륭합니다.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서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3D이지만 마치 애니메이션 같아요. 루미와 진우의 관계는 어린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묘사되어 표현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부분 그렇듯 저도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K-팝 데모넌터스? 이게 무슨 엉터리 영화지? 라고 생각했어요. 전 K-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음악이 형편없으면 정말 끔찍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왜 이병헌은 무슨 작품을 하든 항상 나쁜 놈일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K-팝 애니메이션 K-팝 데모넌터스를 보면 이 장르가 대중문화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K-팝의 인기가 서양에서 정점에 도달했을까라는 제목의 레딧 게시글에 달린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콘서트 티켓 매진이 끊이지 않는 그룹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K-팝은 이미 잠재력의 한계에 도달한 걸까요? 앞으로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처럼 큰 인기를 얻는 그룹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K-팝은 BTS 덕분에 정점을 찍었고 몇 년째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BTS가 컴백한 후에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거의 2년 동안 그룹으로서 활동이 없는 동안 다른 어떤 그룹도 나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는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BTS가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하나뿐인 스타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K-팝 그룹은 절대 그런 스타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K-팝은 정체되고 있고 서양팝 가수들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K-팝은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팬층이 있지만 대중은 가장 인기 있는 두세 그룹만 알고 있죠. 콘서트 티켓 가격을 보셨나요? 더 높은 가격, 더 많은 그룹 여행, 더 적은 가처분 소득. 지난 몇 년간 매출이 둔화되었지만 BTS가 군복무를 마치고 있어 다시 한번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정점에 도달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인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콘서트 투어 티켓이 잘 안 팔리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헷갈려요. 뉴스에서는 항상 많은 그룹이 매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팝스타들이 신나는 팝, 춤, 멋진 퍼포먼스, 그리고 뛰어난 비주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정말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K-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정점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롤러코스터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권의 현재 경제 상황과 혼란이 티켓 판매와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제대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몇몇 그룹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의 10대들이나 미래 세대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밖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팬을 모을 미래의 K-팝 그룹이 나올지도 모르죠. 우리 세대에게 있어 K-팝은 3세대 시절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K-팝 산업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K-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K-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음악산업 전체가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K-팝에 지쳤다는 이야기에 지쳐 있습니다. 예, 전세계 영화산업은 엄청나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K-팝은 솔직히 전세계적으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했고 틈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지만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서부는 미국을 뜻하는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경제 상황을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K-팝의 세계적 장점은 방탄소년단과 함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이 정점을 찍었다는 건 방탄소년단이 DNA를 발표한 이후로 계속 축적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K-팝은 서구에서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명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글로벌 장르처럼 서구 주류 음악계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K-팝 인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야. 모든 게 너무 비싸져서 취미에 쓸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처럼 성공한 그룹은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2년 동안 활동을 안 했고 그 누구도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스트레이키즈와 에이티즈는 투어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뉴진스 사태가 그들의 기세를 꺾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K-팝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그들의 커리어에 이런 오점이 남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콘서트와 신곡으로 컴백하는 만큼 K-팝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영화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다가 결국 딸아이가 보게 됐어요. 보고 나서 딸아이가 재밌는 영화인데 진우가 죽다니 말도 안 돼. 마지막에 다시 나오길 기다렸는데 죽게 내버려 두다니 믿어지지가 않아라고 하더군요. 애니메이션은 애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베이비붐 세대 중 한 명인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네요.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꼭 앉아서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있나요? K-팝을 좋아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안 보는 친구 셋을 설득해서 영화를 보게 했는데 다들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제가 K-팝 릴과 팬아트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부모님도 보라고 말씀드리니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부모님이 K-팝을 꽤 많이 들으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셔서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귀마성우가 프론트맨인 걸 모르면 오징어 게임을 봤다면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오징어 게임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설득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드라마 팬덤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미술 애니메이션 연출 덕분에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쏟아지는 릴 세례를 뚫고 말이죠. 보기에 정말 좋았어요. 나쁘끄러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영화는 모든 면에서 훌륭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좀 유치한 농담들도 재밌게 봤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보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아마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엔칸토가 왜 인기를 끌었을까?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음악인지도 알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 같고 노래랑 애니메이션도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로 그 호랑이 악마는 참 귀엽죠. 니모나 이후로 본 애니메이션 중 최고예요. 처음부터 돋보이는 스타일에 중독성 있는 음악까지 스토리가 정말 좋았어요. 입소문이 엄청나고 음악도 정말 좋아요. 스토리도 훌륭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할 만큼 만족스럽습니다. 영상미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악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애들이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스트리밍 횟수가 높은 건 아마 애들 탓일 거예요. 어른들도 보기 나쁘지 않아요. 지금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음악도 좋거든요. K-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예전처럼 후렴구도 좋고 우리 꼬마가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20번이나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K-팝을 전혀 모르고 듣지도 않아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농담이나 관련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아름다웠고 스토리는 정말 재밌었어요. 이 작품이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제대로 된 캠페인을 해준다면 올해는 후보가 매우 열려 있으니 충분히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봤는데 꽤 좋았어요. 음악도 정말 탄탄하고 기대 이상이었어요. 무대 위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제대로 된 뮤지컬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몇 주 전에 봤는데 요즘 K-팝 팬으로서 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좋고 노래도 재밌을 뿐이에요.
저는 케이팝 팬이 아니지만 이 영화를 정말 즐겼어요.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본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푹 빠져 있어요. 진우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케이팝 한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완전히 편향된 의견입니다. 저는 케이팝 팬입니다. 다음은 케이팝 데모런터스에 열광하는 호주 시청자 반응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디즈니는 이런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팝 곡들은 정말 대박이에요. 친구들이 다 이 영화 얘기를 해서 케이팝 데모런터스를 봤어요. 이 영화에 대한 칭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세상에 다들 이 영화에 대해 100% 맞는 말들이었어요.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고 재밌는 게임의 판도를 뒤바뀔 만한 현상에 저도 동참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화려한 영상과 신나는 음악, 그 이상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루미의 여정을 통해 저는 숨겨진 어둠, 죄책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과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흥미로웠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완전히 매료됐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애니메이션도 환상적이었고 장면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표현되었고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정말 최고였어요. 와, 노래도 다 듣고 있어요.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제가 2025년에 본 영화 중 가장 멋진 영화예요. 애니메이션, 영상미, 색감, 특수효과 모두 훌륭했어요. 헌트릭스가 노래하는 걸 듣는 순간 바로 푹 빠져버렸어요.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케이팝 문화와 초자연적인 액션을 신선하고 흥미진진하게 융합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음악 공연과 강렬한 악마의 전투 장면 모두에서 에너지를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애니메이션과 케이팝을 사랑하는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소니 애니메이션의 독창성과 새로운 요소를 시도하는 용기는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음악, 액션 그리고 스타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케이팝 스타들이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정말 창의적이고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멋지고 격투 장면은 박진감 넘치며 음악은 중독성 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제가 미처 몰랐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상이죠. 좋아하는 케이팝 걸그룹이 갑자기 악마 사냥 모드로 돌변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고음과 완벽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말이죠. 스타일리시하고 액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유쾌합니다. 30분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영화. 시청하지 않으셨을 모든 반대자분들께 저는 시청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과대 광고된 영화는 보통 가장 실망스러운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를 배경음악으로 틀어놨었는데 마치 밈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틀어놨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정말 정신없는 애니메이션부터 아름다운 보컬과 노래 구성까지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예요. 너무 좋아서 멈출 수가 없어요.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영화관에 있어야 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상영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 영화는 극장 개봉할 자격이 충분했어요. 백설공주도 극장 개봉했고 케이팝 데모런터스 노래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이 아이돌은 공식적으로 이번 세기 가장 하드코어한 비디즈니 빌런송입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을 잊고 계시네요. 굿즈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잠재력도 엄청나서 호랑이처럼 여자아이들의 라면이나 새 인형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묶여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실물로도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티켓이 판매되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닥치고 내 돈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후속편에서는 미라 조의 배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극장 개봉이면 엄밀히 말하면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셈이잖아요. 아이돌이니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려야지. 안 그러면 폭동이 터질 거야. 소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K-팝의 인기가 높아지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소니가 스머프는 극장에서 상영하고 K-팝 데모넌터스는 극장 상영하지 않기로 한 게 믿기지 않아요. 소니가 이걸 넷플릭스에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극장에서 흥행할 게 뻔했는데. 싱어롱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면서 많은 극장에서 넷플릭스의 상영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영이 성공하면 상영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문제, DVD로 꼭 필요해요. 정말. 만약 K-팝 데모넌터스의 후속작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지 않더라도 그만큼은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내가 본 영화 중 가장 멋진 영화야. K-팝 데모넌터스는 제작에 7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이번 속편은 3에서 4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꽤 걸리죠. 그래도 슈렉5만큼은 아니니까 괜찮네요. 이 노래들은 내 플레이리스트와 추천 리믹스에 몇 달 동안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너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민망하다고 하거나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할 거라는 건 알지만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제목에 K-팝이 들어간 영화라 친구들에게 추천해도 대부분 무시하곤 해요.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이 영화를 좋아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극장 개봉 소식을 듣자마자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영상을 멈추고 언제 어디서 상영하는지 보러 갔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극장에 가야겠어요. 노래가 나오는 마인크래프트 영화 같은 거요. 스트리밍에서 극장 개봉으로 옮길 만큼 훌륭한 영화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영화를 안 본 이유는 첫째, 내 기분이 안 좋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둘째, 요즘 노래가 너무 유행이라 내가 너무 공격적이고 과격해지고 있거든. 이 영화는 정말 멋진데 끔찍해. 내 취향은 아니지만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K-팝 데모넌터스는 가장 상징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드코어하고 매혹적인 영화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정한 K-팝 팬만이 이 댓글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영국을 K-팝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K-팝 데모넌터스를 본 적도 없고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2011년부터 K-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키비누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프리퀄이나 전체 시리즈가 필요하고 공정하게 출시되면 2부에서 3부까지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저 K-팝 데모넌터스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티켓은 판매 중인데 모든 극장에서 매진이에요. 아니... 제가 사는 곳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성공해서 결국 우리 지역에서도 상영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극장 개봉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로 개봉하고 극장 개봉하면 과대광과 인기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K-팝 데모넌터스에 푹 빠졌어요. 지금까지 본 2025년 영화 중 제일 좋아요. 2주에 싱어롱에 갈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을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요. 사운드 트랙이 정말 최고예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극장 개봉이 엄청난 이슈입니다.
매진 소식이 뜨겁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싱어롱 극장 상영과 동시에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서 역주행하는 기적을 보여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에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댓글 반응들입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2주 1위는 K-팝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영국에서 당분간 이 영화는 계속 신드롬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